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을 배울 텐데, 이 역함수 미분법은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놈은 해석의 과정을 동반하고 출제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이제 배경인데, 어떨 때 이 역함수 미분법을 쓰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약 선생님 역함수식이 존재하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봤어요. 역함수식 구하기가 가능하다면, 이럴 때는요 해석 필요 없어요. 연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즉 역함수식 구한 후, 역함수식 구한 후 미분하기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과정은 역함수 미분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함수식을 구한 다음에 뭐 하자? 미분하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fx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역함수는 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y는 2의 x승인데 역함수를 만들자라고 하면 x는 2의 y승이니까 결국 이것은 y는 ln x네, 정답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이건 아니야, 이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함수식을 구한다면,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한 후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이죠. 역함수식 구하기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역함수식은 존재합니까? Yes. 이렇게 된 거야. 역함수 존재하니? Yes. 1대1 대응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1대1 대응에서 역함수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어요. And. 그런데 만약 역함수식 구하기가 안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과정인 거예요. 역함수식 구하기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바로 이게 출제 의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라고 질문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설명할 수 있냐면 fx를 만드는데 sin x라고 해줘. 단 조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x는 2분의 파이까지만이야. 이게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 제한범을 잡아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만들 거야 해버리면 sin x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어떻게 돼 하면은 이거 1대1 대응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묻고 싶은 게 뭐야? y는 x 대칭하고 딱 만들어주면 이거 역함수 존재하겠네? 이게 되는 거죠. 역함수 존재하겠네? 이게 되는 거라고. 근데 역함수 한번 구해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역함수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x는 sin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ine을 넘길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식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걸 못 구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우리 지금 공부할 역함수 미분법이란 뜻이다. 그래서 이 식의 과정을 잘 보면 결과를 먼저 보여주면 f 인버스 y를 미분한다면 이것은 뭐와 같다? 바로 f 프라임 x분의 1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식을 이렇게 써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설명해 줘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를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해 봤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식이야?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y는 fx입니다. 그쵸? 이런 함수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설명해 주는 과정에 또 하나가 만약 f 인버스 y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지? 하면 f 인버스 합성 f 합성 f 인버스 하면 뭐가 나오죠? 바로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돼?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 선생님 그 중에서 요 내용 F 인버스 합성 fx가 x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얘를 미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한다면 그러면 F 인버스 프라임의 fx 그쵸? 그 다음에 속의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오른쪽은 미분하면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fx를 뭐라고 했니? y라고 했어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 인버스의 프라임 y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f 프라임 x를 뭐 하자? 넘겨줄 수 있다. 그래서 f 프라임 x분의 1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과정을 보면서 대다수 학생들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분명하지만 어떤 증명할 때는 이건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예. 하지만 지금의 이 경우는 이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이것이 바로 중요. 현재 우리는 이것은 심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심화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적어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특히나 어떨 때 함수식 주지 않을 때 상대방은 함수식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과정을 어떨 때 쓸 거야 라고 하면은 내가 y는 fx, 함수 fx의 식을 알고 있을 때 fx의 식을 알고 있어서 이건 간단하게 연산만 하면 된다 라고 할 때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fx의 식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되는 거야. fx의 식을 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바로 해석을 통해서 또는 표현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 내용을 쓸 거다라는 걸 가슴속 깊이 생각하셔요. 이거 어떻게 쓸 거야? 그러면 함수식을 모를 때 이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럴 때는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데 이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 미분에 관련된 합성함수에 관련된 역함수 정의에 따른 미분법의 원리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살짝 또 와서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는 사용법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y는 fxl을 가지고 현재 보면 f 인버스 y를 미분한다면 이것은 f 프라임 x분의 1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f 인버스 y의 식은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쵸? 나 이거 못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할게요. f 프라임 x의 식은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fx의 식을 있습니까? 이게 되는 거야. yes. 그러니까 f 프라임 x의 식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얘가 바로 뭐다? 구하는 값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얘가 바로 무슨 값? 구하는 값. 근데 f 인버스 y를 미분해 줘 라고 하는데 어머 미분하려고 했더니 그거에 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못 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 인버스 y를 미분한 값을 달라고 하지만 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오른쪽 값으로 바꿔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한데 내가 그 값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값으로 대신해 줘 라고 바꿔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뜻인 거예요. f 인버스 y를 미분한 값 줘 하면 거꾸로 f 프라임 x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야 한다.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주세요 라고 출제하는 거야. 그러면 꼭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알아야 될 거. 바로 역함수 값 구하기를 먼저 하셔요. 역함수 값 구하기를 먼저 하셔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A가
B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말의 뜻은 뭐죠? 그러면은 A라는 것은 F 인버스 B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역함수 미분값 구해줘. 이게 되는 거죠. 역함수 미분값 구하기.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 F 인버스 프라임에 관한 현재 B 값을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라는 게 무슨 값이야? 라고 하면 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 값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준다면 나는 F 프라임에 이 B가 나오게끔 한 X 값이 누구? 바로 A라는 값을 찾아오셔야만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함수 민법을 풀려면 그 전에 뭐부터? 이 1번의 과정부터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줘야 한다. 먼저 사전 작업을 이거 먼저 구한 후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 들어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과정인 해석을 한번 볼 텐데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고요. 예.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해석. 해석의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죠? 라고 질문한다면요. 여기서는 만약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비교해 볼 게 뭐냐면 몫의 미분법,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법에서는요. 이거는 함수의 식이 몇 가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종류란 말이에요. 이거는 서로가 연계성이 없어요. F하고 G하고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꼭 비교해 줘야 될 것은 바로 얘하고 바로 지금 방금 공부하고 있는 이거 역함수 미분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함수의 종류는 함수식은 몇 종류야? 그러면 한 종류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얘하고 얘는 별개 함수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y 콜 x 대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을 할 때는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gx를 통해서 fx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요. fx를 통해서 gx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fx를 이용하여 gx의 상태를 파악한다. 혹은 gx를 이용하여 fx의 상태를 파악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fx에 미정계수가 없다면 위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여기서는 fx의 미정계수가 없다 라고 할 때는 이제 fx 통해서 gx의 식을 구해보자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fx의 미정계수가 있다 라고 하면 결국 이 문제는 fx의 미정계수 구하는 게 목적이겠죠. 이때는 오히려 gx를 통해서 바로 fx의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게끔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설정들에서는 이런 쓰임새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는 멘트를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판독해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 설명해 주면 우리가 한번 살짝 보면 이게 어떤 의미지라는 걸 보여주는데 좀 더 난이도를 높여보면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선생님이 그림 넣어놨지만 얘가 뭐야? 그러면 y는 x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죠? 하면 이렇게 가면은 요거는 y는 gx다가 되는 거야. 그쵸? 정확히 말하면 요거는 f 인버스 x다 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자, 설명해주는 내용을 따라가 보면요. 여기가 얼마야? 라고 하면 여기가 뭡니까? 그러면 a, b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죠? 그럼 대칭이니까 b, a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내가 미분값을 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상태는 f'a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구하는 값은 뭐죠? 하면은 여기는 f 인버스에 대한 미분값 프라임 b다 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설명 어때요? 내가 원점을 잡고요. 원점을 잡은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를 기울기 구하면 얼마가 될까요? 바로 b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0,0이니까 요 기울기를 놓고 본다면 여기는 a분의 b, 여긴 b분의 a. 그러면 질문할게요. 얘랑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값이 쓱쓱 약분되겠죠? 1 나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f'a랑 f 인버스 프라임 b를 곱하면 1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f 인버스 프라임의 b 값은 뭐야? 라고 하면 f 프라임 a분의 1이다 라는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런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 인버스 프라임 x가 역함수가의 미분값이 3보다 같거나 작아,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얘가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아요 이런 뜻이에요.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 3분의 1 주면요. 거꾸로 f 인버스 x가 미분하기 3분의 1이면 f 프라임 x는 뭘까요? f 프라임 x는 그럼 얘가 3분의 1이면 나는 일단 3에서 출발할 거란 얘기야. 두 개 곱했을 때 1 나오니까. 얘가 3분의 1, 그럼 나는 3 이게 되겠죠.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아요 하면 축에 붙겠죠. 그럼 얘는 거꾸로 어떻게 돼요? 축에 붙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3보다 어때요? 같거나 크다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또는 뒤에 나올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나 미분 가능성 나올 때 상대방은 역함수에 관련된 상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역함수 값 주면 거꾸로 나는 뭐 한다? 그걸로 원래 함수의 상태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 두 마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밑에 있는 경우가 시험에 잘 나온다. 함수에는 표현할 때는 fx의 역함수를 gx야 라고 하지만 본질은 뭐다? 이 두 개는 사실은 y equal x 대칭에 엮여지다 보니까 사실은 한 종류의 함수로서 함수 상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명되는 건 이 표현인데 이 시험 문제가 쉽게 낼 때가 있고 어렵게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쉽다라는 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 이거 역함수 민법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되면요. 문장 안에 이미 뭐가 있죠? 아, 이게 역함수구나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대다수 애들은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거 쉽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조금 중간 정도 되면 어떻게 시험하냐면 바로 역함수의 정의를 출제하는 거예요. 정의를. 자, y는 fx와 y는 gx가 g합성 fx가 x일 때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f합성 g합성 fx가 x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뭐예요? 역함수 정의죠.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말? 바로 x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x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문제? 아, 역함수 관계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어렵게 내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어렵다. 그러면 이 정의도 감추는 거예요. 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y는 fx 위의 한 점 gt, t라고 설명해 줍니다. 일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넌센스한 건 누구냐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t, gt가 아니고 gt, t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정역에 gt, 함수의 표현이 오면요. 이걸 쏙 하고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하면은 이것은 바로 t는 f 가로 열고 gt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 말하면 이거 f 가로 열고 gt가 t구나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앞에 설명할 땐 뭐였어요? 요게 x일 때 요게 x야 라고 설명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t에서 t로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의 정의를 감춘다 이게 되는 거죠. 정의 감추기 이렇게 되는 거죠. 워낙 유명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나 문제집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좌표를 적을 때 꼭 기억하세요. 좌표 중에서 정의역이 함수의 표현일 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정의역이 함수의 표현일 때 정의역 이것이 함수의 표현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건 연산 중심이라면 이 역함수 민법은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해묻고 들어가야만 실제 문제에 도달할 수 있다. 알았죠? 식을 주면 연산, 식을 안 주면 역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해석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뭐 하자? 역함수 민법 실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